손바닥이 뒤를 보는 언더그립을 잡고 턱걸이를 하면 친업이라고 하고, 손바닥이 앞을 보는 오버그립을 잡고 턱걸이를 하면 풀업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마주보고 잡는 뉴트럴 그립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립의 차이로 풀업과 친업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풀업과 친업의 구별 방법은 다릅니다. 저는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서 풀업과 친업을 구별합니다. 이유는 그립의 차이보다 어깨 움직임의 차이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어깨 움직임으로 풀업과 친업을 구별하는 것이 풀업과 친업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깨 움직임과 연관된 그립 간격, 어깨 외에 몸의 움직임을 구별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서 할로우 자세를 취할지 아치 자세를 취할지 나뉘게 되고, 견갑골의 움직임도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립의 차이보다 어깨 움직임의 차이에 따라서 풀업과 친업을 구별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고 여겨집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은 숄더 패킹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달라질 테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영상으로 이미 보셨던 것처럼 어깨 움직임에 따라서 풀업과 친업을 구별하기 때문에 오버그립으로 친업을 할 수도 있고 언더그립으로 풀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풀업과 친업의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업은 내전과 외전의 어깨 움직임을 갖고 있는 운동이고, 친업은 신전과 굴곡의 어깨 움직임을 갖고 있는 운동입니다. 풀업은 내전과 외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할로우 자세가 아닌 아치 자세를 취하고, 그립은 친업보다는 넓은 그립이 좋습니다. 반대로 친업은 신전과 굴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치 자세가 아닌 할로우 자세를 취하고, 그립은 풀업보다는 좁은 그립이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풀업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풀업을 할 때 그립의 간격이 좁으면 역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당기는 힘을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팔꿈치 굴곡근에서 힘을 더 쓰게 되고 어깨 내전근에서는 힘을 덜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두근의 힘을 더 쓰고 광배근의 힘을 덜 쓰게 되는 그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광배근이 이두근보다 큰 힘을 내기 때문에 광배근이 힘을 덜 쓰는 그립을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기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풀업을 할 때 그립이 좁으면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풀업을 할 때 할로우 자세가 아닌 아치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갑골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가 신전이 아닌 내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견갑골에 약간의 후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갑골 움직임으로 인해서 척추는 신전의 움직임과 결합되었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견갑골이 후인을 하는데 할로우 자세를 취한다면 반대의 힘을 내기 때문에 적절한 힘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풀업을 할 때는 아치 자세를 취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친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깨를 신전시키고 굴곡시키는 친업을 하게 될 경우 할로우 자세를 취하고 그립 간격은 비교적 좁아야 합니다. 만약 친업을 하는데 그립을 넓게 잡고 하면 역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당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전은 몸통 옆에서 일어나야지 큰 힘을 낼 수가 있는데 몸통과 멀어져서 신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드리프트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그립을 넓게 잡고 하면 들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그립을 넓게 잡으면 다리를 더 접고 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광배근 이 힘을 쓰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립이 넓어진 데드리프트를 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전할 때 팔이 몸과 멀어지면 힘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친업을 할 때 좁은 그립이 힘을 쓰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친업을 할 때 할로우 자세가 아닌 아치 자세로 턱걸이를 하게 되면 이는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당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어깨가 신전할수록 견갑골은 전방경사되어 움직입니다. 일정 각도 이상 전방경사되면 척추도 굴곡되어야 팔을 뒤로 들 수 있는데 이유는 견갑골이 갈비뼈 위에 얹어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가 굴곡되지 않으면 척추와 연결된 갈비뼈 또한 움직이지 않아서 견갑골이 전방경사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깨를 신전시키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어깨가 일정 각도 이상 신전되면 견갑골은 전방경사되고 몸통은 구부러져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전과 굴곡의 어깨 움직임을 갖고 있는 친업을 할 때는 할로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점은 광배근이 힘을 잃고 어깨가 전방경사되어 움직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턱걸이 할 때 광배근이 힘을 잃으면 어깨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배근이 힘을 쓰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할로우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후속편으로 숄더 패킹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숄더 패킹에 대한 영상을 보니 자연스러운 상방회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숄더 패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상방회전을 방해하는 과도한 숄더 패킹은 어깨 움직임을 제한하고 다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방회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숄더 패킹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